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15%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 지수는 0.01%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35% 상승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죠. 일단 금리 인상 이 부분들이 좀 종료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로 인해서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거의 뭐 신고가권역까지 올라갔고요. 다우 지수는 신고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좀 숨고르기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과도하게 좀 올라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숨고르기는 당연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격이 좀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지수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 이격이 다시 또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숨고르기는 자연스럽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일단 이격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미국 시장도 조금 상승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국 시장도 좀 주춤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격이 좀 과도하게 그런 모습들, 좀 이격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보게 된다면 최근에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 부분들이 좀 보게 된다면 금리 인상이 좀 마무리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피해를 받았던 그런 업종군들이나 종목군들이 이제 인하를 하게 되면 수혜를 좀 받을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대표적으로 에너지 쪽의 섹터들이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에너지 쪽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거기다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주들까지도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이슈와 재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좀 받았던 건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반도체 쪽이라든가 혹은 뭐 테마성의 종목군들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추격 매수를 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이렇게 체감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따라가는 매수를 하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변동성에 좀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좀 보게 된다라면 로봇이라든가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새로운 테마라든가 섹터들이 좀 생겨나면서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여기에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결국은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즉 상승을 크게 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 거고, 이렇게 올라가면 쉬어가는 구간이죠. 반대로 올해 소외를 좀 받았던 종목군들이 고개를 들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연말에서 연초까지 해야 될 건 이쪽의 섹터들도 조정을 깊이 받으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요렇게 올해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이나 섹터들, 그런 종목군들도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인내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 있어서 다시 또 이 변동을 보일 만한 이슈가 주말에 좀 나왔었어요. 주말에 나왔었는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양도세 완화 이 부분들이 다시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50억으로 상향 이 가닥으로 잡고 있다라는 이 부분들인데, 요거는 시장에 있어 상당한 호재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뉴스가, 주말에 났던 이 뉴스가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동시만기 이후에 수급에 대한 포지션, 이 부분들 나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쪽 여전히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12월 중순 들어서면서 개인 투자자들만 상당히 매도를 좀 많이 했어요. 외국인, 기관, 코스피 시장에서 2조대와 3조대 매수를 했죠. 개인만 5조 5천억 매도했고요. 코스닥 쪽은 일단 매수가 집계가 됐지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5천억 이상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 물량을 외국인 쪽과 기관이 다 받았죠. 현물 개인들 매도하고 있고요. 선물 또한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 쪽은 약간 경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개인의 약성 매물을 다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도 좋다. 여전히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1차적으로 2600포인트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다만 조금 아쉽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요 자리대에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조정을 좀 받아가지고 요 자리대까지 딱 조정을 받고 올라갔으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예상이 좀 되는데, 그 부분들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지만, 여전히 시장은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들이 좋다라는 거,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활용한 매수 전략, 요 전략은 일단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도세 이슈가 재부각이 좀 되게 된다라면 일단 공매도 상위 종목군들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종목군들 중에 뭐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런 쪽이 좀 많죠. 최근 들어서 2차전지 바닥권역에서 좀 상당히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특히나 오픈 채팅방에서는 에코프로 BM을 바닥권부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많이 올라갔던 섹터들보다는 이렇게 바닥을 다져나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유리해요. 대표적으로 보게 된 지난주 금요일 날 자동차 관련주들, 부품주들과 완성차 쪽 괜찮았었죠? 잠깐 좀 차트를 보게 되면 뭐 현대차 괜찮았었죠? 현대차의 모습들이 좀 괜찮고 기아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SL도 일단 장중에 지난주 금요일 날 10%가 넘는 상승을 좀 보였었죠. 화신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성우 하이텍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결국은 자동차 부품들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들도 순환매를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도 지금 뭐 HBM이라든가 온디바이스 AI 이 부분들 말고 바닥에서 다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로 일단은 관심을 갖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시장도 여전히 순환매를 좀 기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외국인 쪽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 개선주를 좀 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고정을 좀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전략도 좋다. 그리고 이 바닥권역에서 이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24년도 시장을 좀 대비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크게 올라가게 됐다라면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죠?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겠다 됐다라는 얘기는 밸류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얘기예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실적이라든가 성장을 하는 섹터들, 종목군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포인트를 노려서 24년을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보게 되면 뭐 PSK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군들도 올라 상승을 해줬다가 조정을 깊이 받았었죠. 뭐 PSK 같은 경우도 뭐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한 차례 더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도 한번 조정 시에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종목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따라서 확 오늘 시세가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것보다도 눌림목을 활용한 매수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양도세 완화 이게 상당히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는 공매도 상위 종목군들에 있어서 쇼커버 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종목군들을 좀 미리 선정해 놓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바닥권역에서 탈피를 해 나가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